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킨 체면,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놓친 내 삶, 결국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잘 살아왔다고 말해줄 사람 하나 없이 거울 속 낯선 주름만 늘어가고 있습니까?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아프고 병원 진료 카드만 늘어나는 지금 대체 나는 뭘 위해 살아온 걸까? 하지만 지금 이 6가지가 당신 곁에 남아 있다면 그건 남보다 못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더 단단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모든 고통과 침묵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잘 살아온 인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이 6가지가 지금 당신 곁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는 긴 세월을 같이 지내온 배우자가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아직도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게 제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75세 유동열 씨는 그렇게 말하며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23살에 결혼해 52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자식 문제로 밤새워 눈물 흘린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유 씨는 막노동판에서 허리 휘도록 일했고 아내는 집집마다 청소일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유 씨가 어깨에 부상을 당해 반년 넘게 일을 못했을 때 아내는 밤새 고추장을 담가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당신 몸은 내가 지킬 테니까 당신은 살아만 있어요. 그 한마디가 유 씨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고 외로움이 스며드는 나이에 두 사람은 여전히 아침마다 같은 상에 앉습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아내는 유 씨의 당뇨약을 먼저 챙기고 유 씨는 아내가 좋아하는 두유를 꼭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TV를 보며 웃고 날씨 얘기를 나누고 밤마다 서로의 이불을 확인하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누군가는 지루하다고 말하겠지만 유 씨는 말합니다. 이렇게 매일을 같은 사람과 산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고통과 인내 없이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70세 이후에도 긴 세월을 같이 지내온 배우자가 곁에 있다면 당신은 분명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계약이 바로 결혼입니다. 연애는 한때고 결혼은 현실입니다. 사랑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세월 앞에서 망가지지 않으려면 수많은 갈등을 견뎌야 합니다. 배우자의 실망스러운 말과 행동, 경제적 어려움, 병과 노화, 그리고 자식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이 모든 것을 함께 넘긴다는 건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삶 전체를 건 동행입니다. 나이 들어 배우자가 남아 있다는 건 단지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세월을 증언해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기억을 나누고 과거를 공유하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단 한 사람. 어떤 재산도 명예도 이 가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오직 함께한 시간만이 만들어낸 인생의 증인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가 줄고 서로에게 무관심해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도 작은 배려와 존중을 놓지 않는 부부는 살아남습니다. 한쪽이 병들었을 때 돌보는 마음, 밤새 코 고는 소리를 참는 인내, 아침에 맞는 눈인사. 이런 사소한 것들이 수십 년을 견디게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 살아온 걸까? 무언가 남긴 게 있나? 만약 당신 옆에 여전히 함께 웃고 밥을 먹고 눈을 마주치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대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지나온 삶의 모든 시간을 견뎌준 증거이고 지금까지 잘 살아온 당신의 가장 위대한 결과입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는 것은 우연도 당연함도 아닙니다. 그건 수십 년 동안 당신이 감정의 끝을 견디고 인생의 바닥을 함께 밟고 다시 올라온 시간의 총합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을지라도 내 명의의 집 한 칸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비 올 때 창문 닫을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일 줄 몰랐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2세 박영순 씨는 15평 남짓한 빌라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햇볕이 잘 드는 창과 깨끗하게 정리된 작은 부엌, 전등 스위치가 반짝이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오늘도 잘 버텼다. 젊은 시절 박 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을 잃고 아이 셋을 안고 친척 집을 전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삶은 참혹했습니다. 낮엔 식당 일, 밤엔 새벽 청소, 주말엔 좌판 장사까지. 피곤해서 서서 졸기도 했고 아이들 등록금과 월세를 맞추려 물도 끓여가며 밥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남의 집에 얹혀 살며 언제 나가야 하나 걱정하며 지내다 64세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마련한 임대 보증금에 모아둔 1,000만 원을 더해 어렵게 구한 작은 빌라 한 칸. 이사 오는 날 박 씨는 한참을 문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낡았지만 단단하고 조용한 그 집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짐을 풀 수 있는 나만의 세계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가라 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이 온몸을 울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누구도 침범하지 않는 그 공간. 그 집은 그의 인생 마지막 자존심이자 노년의 안식처였습니다. 70세 이후에도 내 이름으로 된 작지만 단단한 집 한 칸이 있다면 당신은 분명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집은 단순한 주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날들의 증거이고 외롭지 않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존엄 그 자체입니다. 집이 없다는 건 밤이 두려운 삶이고 집이 있다는 건 하루가 든든한 삶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집이 단지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그 집은 아픈 몸을 눕힐 수 있는 침대가 있고 병원에서 받은 약봉지를 펼 수 있는 식탁이 있고 조용히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창이 있는 삶의 요새입니다. 남의 집살이는 늘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살면 눈치가 앞서고 대화는 줄어듭니다. 손주의 울음소리에도 미안함이 앞서고 명절이 끝나면 스스로 짐을 쌉니다. 하지만 내 집에 산다면 나는 내 삶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눈치 줄 필요 없고 아무에게도 허락받을 필요 없습니다. 작지만 내 집 한 칸이 있다는 건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을 스스로 지켜냈다는 증거입니다. 그 안에 내가 만든 시간이 있고 내가 이겨낸 세월이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 집이 있기에 오늘도 불안하지 않고 내일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건 대단한 집이 아닙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나만의 자리. 그 자리가 있다면 당신은 분명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작지만 내 집 한 칸, 그 한 칸이 당신의 외로움을 막아주는 단 하나의 성벽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직 건강한 두 다리가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다리 하나 접질렸는데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수원에 사는 76세 김명희 씨는 평생을 굽은 허리로 시장에서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둘 다 출가시키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비 오는 날 고무신을 신고 마트 가던 길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염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관절 골절이었고 수술 후 몇 달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르면 10분 안에 자리를 떴고 딸은 엄마 요양병원 알아보자는 말만 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누워있는 동안 철저하게 혼자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보다 고통이 더 컸고 고통보다 외로움이 더 컸습니다. 병실 창밖을 보며 그는 매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만 있다면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을 텐데. 결국 몇 달의 재활 끝에 김 씨는 천천히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건 여전히 힘들었지만 집 앞 슈퍼까지 걷는 것만으로도 그는 살아있다는 실감을 느꼈습니다. 두 발로 걸어서 나가고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게 노인의 자존심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70세 이후에도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다면 당신은 분명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건강은 신용처럼 있을 땐 그 가치를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하루만 다리를 쓰지 못하면 인간은 삶의 대부분을 잃습니다. 걷지 못하면 병원에 의존해야 하고 외출이 힘들면 인간관계도 끊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자식이 곁에 있어도 두 다리가 불편하면 그 순간부터 삶은 갇힌 방이 됩니다. 건강한 다리는 자유입니다. 의자에만 앉아 있다 보면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인간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마비됩니다. 심장은 뛰어도 다리가 멈추면 삶이 멈춥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깊어지는 이유는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단절감 때문입니다. 건강한 두 다리는 단지 움직임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삶을 내가 지키는 능력이고 외출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장까지 걸어갈 수 있다면 나의 존재는 여전히 지역사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원 산책을 할 수 있다면 내 삶엔 아직 햇살과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두 다리로 걷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걸을 수 있다는 사실, 혼자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것,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오르는 것마저도 축복입니다. 그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건 당신은 아직 멈추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들이 가진 재산, 자식, 명예가 아무리 부러워도 당신이 여전히 자기 발로 걷고 서고 움직일 수 있다면 이미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건강한 두 다리는 단순한 신체 조건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명이고 존엄의 마지막 선입니다. 그 다리를 매일 움직이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당신은 정말로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당신이 걷는 그 길이 노년의 외로움을 뚫고 나가는 생존의 행보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두 발이 당신의 삶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식과의 오해 없는 사이라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엄마는 늘 그랬어요. 말 안 하고 다 참으니까 우리도 몰랐던 거예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74세 최말순 씨는 이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본심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참았습니다. 가난해도 웃었고 섭섭해도 침묵했습니다.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서운하다고 하면 철없는 엄마 될까봐 끝없이 삼켰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오히려 자식들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생일에 전화도 없고 명절에 형식적으로 다녀가는 모습에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한 번은 큰딸에게 요즘 왜 전화가 없니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전화하면 잔소리 들을까봐 그래요. 그날 밤 최 씨는 자식들과 마음의 거리가 몇십 년은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내내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후 그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감정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와줬을 때 기뻤어. 이번에 전화 안 와서 사실 서운했다. 이렇게 조심스레 시작된 대화는 놀랍게도 자식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식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 마음을 몰랐어. 서운하셨구나. 그때 최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말하지 않으면 절대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70세 이후에도 자식과의 사이에 오해가 없다면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은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을 모른다는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부모가 입을 다물며 자신을 희생하지만 그 침묵은 사랑이 아니라 거리감의 씨앗이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자식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서운함을 말하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알고, 보고 싶은 걸 말하지 않으면 혼자 있고 싶은 줄 알고, 힘든 걸 말하지 않으면 강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오해는 노년의 고독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 엄마는 늘 무뚝뚝했어. 아버지는 마음을 알 수 없는 분이었지. 자식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 그 부모는 사실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은 죄가 평생을 오해 속에 묻히게 만듭니다. 자식과의 오해 없는 사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자주 표현하고 때론 약한 모습을 보여줘야 가능합니다. 보고 싶다, 서운했다, 고맙다. 이 세 마디를 제때 말하지 않으면 그 어떤 효도도 선물도 당신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조심이 오히려 벽이 되기도 합니다. 내 자식이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타인보다 더 먼 사이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자식과 서운한 감정 없이 대화가 오가고 감정이 통하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건 돈보다 귀하고 건강보다 값진 성공한 관계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을 오해 없이 살아낸 지혜의 결과이고 진심을 주고받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노년의 자식과의 관계가 편안하다는 건 당신이 한 인간으로서 참 따뜻하고도 단단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오해 없이 통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진심으로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매일 전화하는 친구 한 명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어제도 전화했지? 나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아. 경남 창원에 사는 78세 이춘자 씨는 매일 아침 9시 딱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겁니다. 받는 사람은 76세 된 절친한 친구 박영란 씨입니다. 두 사람은 50년 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아이들 등하굣길에서 처음 인사를 나눈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자식들은 모두 떠나고 남편도 세상을 떠났지만 단 한 사람 전화 한 통이면 통하는 친구는 아직 곁에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커피 한 잔을 내려놓으며 받는 친구의 전화. 잠은 잘 잤어? 오늘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그 대화는 사소해 보이지만 노년의 고독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이 시는 말합니다. 이 친구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남편 장례 후 자식이 한동안 연락도 없이 떠났던 시절에도 영란 씨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화해 줬습니다. 말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내 목소리만 듣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끌어안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70세 이후에도 매일 전화할 친구 하나가 있다면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친구는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명절날 연락 없는 자식보다 아플 때 괜찮냐고 묻는 친구가 더 가깝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무너질 수 있지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친구의 말 한마디는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깊어지는 이유는 소통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눈이 침침해 문자도 보기 어렵고 귀가 어두워 TV도 시끄럽게 들려오는 어느 날 사람은 세상과 단절되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때 전화 한 통 걸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고립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 친구는 내 젊은 시절을 알고 있고 내 인생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견뎠으며 무너진 마음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입니다. 어릴 적 친구, 직장 동료, 이웃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 노년까지 남아있는 친구는 하늘이 내린 관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떠납니다. 자식은 바빠서 멀어지고 가족도 각자의 삶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목소리를 나눌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정신적 지주입니다. 대화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웃음이 아니라 위로의 뿌리입니다. 그 친구 없으면 내 하루는 시작도 안 돼. 이 말이 나온다면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오랜 시간 쌓아온 인생의 성과입니다. 모두가 떠난 이 시기에 여전히 서로를 챙기는 친구 하나가 남아 있다는 것, 그건 돈으로 살 수도 명예로 만들 수도 없는 진짜 성공입니다. 70세 이후에 매일 전화할 친구 하나가 있다면 당신은 외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진심으로 잘 살아오신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속에 원망 없이 잠들 수 있다면 잘 살아오신 겁니다. 잠들기 전엔 꼭 하늘을 봅니다. 오늘 하루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려고요. 인천에 사는 77세 문창희 씨는
매일 밤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대신 공장에 들어갔고 결혼 후에도 남편의 폭언과 가난 속에서 숨죽여 살았습니다. 자식 셋을 위해 자신의 꿈도 접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참고 살아냈는데 돌아온 건 자식들의 무관심과 남편의 무책임한 죽음뿐이었습니다. 문 씨는 오랫동안 속으로 끓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봤을까?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를 갈았고 마음속에는 한 맺힌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 씨는 병원에서 고혈압성 뇌출혈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으면 다음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문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원망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리고 그날부터 하루에 하나씩 마음속 원망을 지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먼저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무책임함을 용서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에게 마음을 줄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삶을 보상해 주지 않더라도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시간의 결과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문 씨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되뇌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처음 오롯이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온몸을 감싸던 긴장과 원망이 사라지니 어깨가 가벼워지고 눈물이 줄었습니다. 문 씨는 말합니다. 지금 나는 처음으로 내가 나를 지켜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도 마음속에 원망 없이 잠들 수 있다면 당신은 분명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늙어서도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가족, 배우자, 자식, 형제, 친구, 사회,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그 마음속 미움이 몸을 병들게 하고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말끝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담깁니다. 그러나 그 미움은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 무너뜨릴 뿐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후회하고 지나간 인연을 저주하는 삶은 자신을 수십 년간 가두는 감정의 독방입니다. 그 방 안에서는 절대 평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용서와 수용만이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서는 결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내가 나답게 숨쉬기 위한 최후의 선택입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걸 충분히 겪었기에 더는 끌어안지 않기로 용감히 선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미움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단단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 편안히 잠든다는 것은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 전체가 평화롭게 정리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모른 척해도 친구가 멀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 눈을 감는다면 당신은 누구보다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 원망 없이 잠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진짜 잘 살아온 인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